안녕하세요, 사다리팀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의 열혈 구독자이신 분께서 왜 이렇게 요즘 업로드를 안 하냐고 심심하다고 하셔서 오늘은 한번 KB 부동산 시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요약부터 볼게요. 자, 요약에 보면은 이제 서울 얘기는 없습니다. 서울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지역에 랭킹이 됐습니다. 상승률 1위는 강릉인데 의미 있는 숫자의 상승은 아닌 것 같아요. 논산, 제천, 김천 뭐 이런 데도 그렇게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천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점점 상승 여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전세 가격이 오히려 부산 영도구가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는 게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강릉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영통구가 마이너스 1.24%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수치 같고요. 성남 중원구가 마이너스 0.49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현재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특히 영통구는 망포동 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양주에 지금 전세가가 폭락을 하고 있어요. 대구보다 더 많이 떨어졌는데 양주 쪽에 있는 신도시에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공급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팍팍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영통구도 마찬가지로 전세가도 같이 내려왔네요.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지역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매 증감률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총 마이너스 0.18입니다. 마이너스 세가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도봉구가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걱정될 정도고 강남도 이제 하락세로 들어왔습니다. 서초가 0.0 대단합니다. 송파구도 많이 떨어졌고요. 부산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부산도 지금 거래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하락은 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부산은 입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만 잘 버티고 내년부터는 좀 보합해서 상승으로 전환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는 제가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구는 너무 입주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매매가가 건축비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섣불리 투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도 지금 입주량이 많아서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고요. 광주는 조용하네요. 광주는 조용하고 대전도 지금 전혀 거래가 되고 있지 않고 가격 하락도 가장 큽니다. 세종시에 붙어있는 유성구가 아무래도 타격이 크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많이 오른 만큼 상승분도 많이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세종이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도 하락을 많이 했는데 9월 26일자 데이터로 마이너스 0.57이 찍혔네요. 정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수원 전반적으로도 많이 떨어졌고 구성남 위주로 좀 많이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도 대다수 하락세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실 앱에서 나와 있는 건데 강릉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올 초 기준으로 봤을 때 강릉이 무려 9%나 올랐습니다. 9%면 진짜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 원인을 제가 봤는데 강릉 자체가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주와 춘천에 작년에 그 서울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강릉시가 덜 올랐다라는 생각에 여기 투자를 하시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천 상승률이 높아서 제가 이천시 대장 아파트를 떼어왔습니다.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아파트를 띄워놨어요. 2020년부터 거래량이 터지더니 가격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올 3월 달에 정점을 찍고 지금 내림 추세인데요. 정말 실제로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6억 8천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하락세라고 보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 해당 부동산을 띄워봤습니다. 낮은 가격 순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6억 6천에 거래가 가능하네요. 남양이고 고층이에요. 이걸 보면은 지금 하락세가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6억 7천, 6억 7천. 그러니까 2천도 이제 상승을 멈추고 고점에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천시의 장점이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였는데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곳이 있잖아요. 파주, 양주, 동두천, 평택, 안성. 이렇게 해제된 곳을 보면은 이천시의 투자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분석이 되고 나중에는 연보동색에 있는 곳도 조정 지역에서 이제 풀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분위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건데 저는 수요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요 심리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요게 수치가 낮아질수록 매도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올 봄까지만 해도 그래도 55의 상태를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20을 찍었습니다. 점점 아주 내려가고 있어요. 자, 올 봄만 해도 55였고, 여름만 해도 그래도 40, 30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정말 바닥을 찍어서 20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떨어질지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아파트 공급량을 볼 때 신축 입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의 시장에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느냐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지금 띄워놓은 그래프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매도 물량입니다. 매도 물량. 매도 물량이 올 초부터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7월 달에 피크를 찍고 오히려 지금은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그 매도자분들이 오히려 매물을 거두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떨어질 바에는 안 팔고 만다. 그냥 내가 실거주하고 말지, 전세 주고 말지 이런 심리가 작동한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전세를 보면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세가 이렇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월세도 똑같이 쌓이고 있네요.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 보면은 서울에 살 수 있는,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이 부족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신축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건 맞지만 중고 아파트는 많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같이 내려가고 있고 시장 분위기도 안 좋다. 그렇지만 눈여겨볼 거는 매도하는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도 물량이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끝내면 아쉬우니까 오피스텔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9월 26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발표를 한 거예요. 서울의 오피스텔 시세 지수입니다. 125.6에서 125.7로 올라갔습니다. 인천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보합 상태이고 5대 광역시도 보합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하락하는 장에서도 오르는 자산이 있다고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서울 매매 거래가 평균입니다. 얼마에 거래가 되느냐? 5월달까지만 해도 3억이었다가 100씩 뛰었어요. 100씩. 그러다가 지난달 70씩 뛰고 50만원으로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체감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5월, 10월 달에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상승세가 조금 둔화됐다. 호가만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재미있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이 너무나 다르더라. 동남권, 그러니까 강남 성구 쪽이겠죠? 거기를 보면은 올랐습니다. 3억 3천에서 3억 3,160만 원대로 올랐고 서남권, 영등포나 마곡이 있는 쪽이잖아요. 가격이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소폭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동북권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노도강 있는 쪽은 떨어지고 서북권, 은평구는 아주 소폭 오르더라. 도심권, 그러니까 서울 중구 쪽이겠죠. 그쪽도 오히려 떨어지더라. 분명 서울 오피스텔이 상승세인 건 맞지만 이 안에서도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이 양극화가 되고 있더라. 아파트가 상승할 때 처음에 그랬어요. 강남 아파트만 막 오르고 금강구, 노도강 이런 데는 소외됐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안 오르냐 이랬는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쪽도 똑같은 상승률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도심권과 노도강 이쪽도 같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오피스텔 전세 가격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가격도 같이 올랐어요. 요거는 좀 시장이 반영이 안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전세가가 더 떨어졌거든요. 금리가 올라서 더 떨어졌는데 요거는 좀 트래킹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매매가 대비 월세 수익률인데 요거는 매매가가 올랐기 때문에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월세도 따라 올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부동산이 참 재미있는 게 똑같은 아파트인데 어느 지역은 오르고 있고 어느 지역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또 상품별로 서울 아파트는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 오피스텔은 오르고 있는 게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하락해도 그 안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서울 원룸 오피스텔 마지막 상승장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는 38채 이상 샀더라고요. 비역세권인데도 산 이유는 어차피 여기는 그다음에 어떤 동향은 트여있고 어떤 동향은 막혀있어요. 1억 5천짜리 오피스텔로 판교로 출퇴근할 수 있다면 대림역보다는 구성남을 살 걸 그랬나? 투자 지인들을 두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